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겠습니다. 저는 카푸치노. 너는? 물. 좋다. 추석 맞아서 오늘 카페라떼 같은 거라도 마시지 그랬어. 전 카푸치노 괜찮은데요. 오늘도 우리 발뉴스 네. 탐사 보도센터 펠로우들이 무려 3분이나 자리를 하셨어요. 이 좁은 녹음실에. 자, 리액션 연습하겠습니다. 박수! 야, 이 녹음실이 꽉 찹니다. 네. 아까 인천국제공항도 보니까 꽉 찼더라고. 야, 싸이. 국제가수. 와. 월드싱어라고 하지 말래. 야, 진짜 애국자 됐어, 싸이가. 국제가수 싸이가 들어오는데, 야, 대단하더라고. 흔한 말로 국격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금일마냥. 이 정부 들어서 대부분 이렇게 젊고 어리고, 맞아. 뭐 그런 친구들이 국격을, 어른들이 다 허물어뜨려놓은 국격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어떡하지? 전 세계가 전부 말춤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다 말춤 춰야 돼. 근데 정치인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진중권 교수가, 안철수, 문재인, 하지 말라고. 치지 말라고. 그 진짜 이 애정이 듬뿍 담긴 덕담이었어. 진짜 흉해. 그닥 보고 싶진 않네요. 네. 맞아. 기자회견도 한대요. 무슨? 기자회견을 참 했어요. 했어.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11월 내로 미국에서 첫 앨범을 냈대, 싸이가. 11월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와, 옛날 같으면 그 원판인데. 원판을 내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모시기는 그 애들 데리고 그 몇 년을 미국에서 고생을 했는데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았잖아요. 이거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운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요즘에 뭐 정치권이 패러디하고, 뭐 사실 전 세계에서 패러디하면서 싸이의 인기가 이제 막 어떤 폭발적으로 발생한 건데, 사실 국내 정치권 시사계, 에서는 언론계 통틀어서 사실 저희 발뉴스가 패러디 1호지요. 맞아. 그 덥던 여름날에 정말이야. 전투복 입고 아무도 안 할 서강대교에서 때 우리가 먼저 한 거야. 저희 발뉴스 스타일 사실 너무나 일찍 해가지고 조명을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한 10만 분 보셨어. 더 봐야 되는데. 한번 12만. 들어볼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디오로 잠깐 좀 맛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나는 기자야. 일할 때 너만큼 섹시한 그런 기자야. 보도하기도 전에 연행당한 기자야. 밤이 오면 심장병 치료받는 기자야. 그런 기자야. 믿을만해 자랑스러워 발뉴스. 그래 발뉴스. 믿을만해 자랑스러워. 그래 발뉴스. 징계 해방할 때까지 가볼까. 오빤 발뉴 스타일. 이건 뮤직비디오도 정말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자, 들어서는 좀, 이게 좀 충족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보실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마 포털에서 발뉴스 스타일이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발뉴스 스타일. 네, 거기 수갑 찬 장면이 있는데, 그거 그냥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것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자, 그동안 그 싸이를 홀대했다면 홀대했던 방송사들, 다 아이돌 모시느라고. 그렇죠. 지금 이 싸이 잡기 위해서 아주 고심들을 할 텐데. 근데 또 우리 이상호 기자하고, 또 이 월드스타 싸이하고, 인연이 좀 깊잖아요? 싸이, 정말,
그 보통 그 형사들이 자기 사건 했던 옛날 상대방이랑 친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싸이가 뭐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던데. 코펜하겐 신드롬 뭐 그런 건데. 여하튼간에 저도 싸이랑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그렇죠. 벌써 사실은 초반이니까 2003년인가 4년 한 10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제보가 온 거야. 저는 병무비리를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세금을 덜 내고 더 낼 수는 있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군대 간 2년 동안은 목숨을 국가에 내놓고 가는 건데 그래서 군대를 백으로 빼는 건 정말 싫어요. 그리고 의무고. 그래서 내가 이재용, 이건희 일가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행이네요. 다른 이유가 있지. 근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병무비리 옛날 이회창 씨 때부터 제가 전문으로 했어요. 한 10년 이상 취재했어. 병무비리 전문 기자야. 근데 신종 병무비리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산업재 병역특례. 그거는 안철수 연구소에서도 정말 고급 두뇌들만 병역특례를 받기 때문에 안철수 그렇죠. 연구소에서도 1년에 한두 명밖에 못 가요. 병역특례를. 근데 싸이가 병역특례 갔다는 거여서 어떻게? 제보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제보가 오면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만 진짜인 거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제가 취재하고 삼촌도 취재하고 그 결과 아버지가 투자했던 회사야.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삼촌이 투자처를 바꿨어. Anyway, 패밀리 회사에 다녔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근무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딱 걸렸네. 그래서 이제 싸이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싸이 씨, 취재해보니까 이렇더군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서서 얘기를 쭉 인터뷰를 하는데 왠지 그 잘못하다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진정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그렇죠. 전체 산업체 병역특례 때문에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 5년 뒤에 검찰이 그 보도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싸이를 군에 보냈지. 그게 한참 뒤에 그러니까 한참 결론이 뒤에 난 난 거구나.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이제 뭐 찾아왔어요. 울분불명. 그래가지고 제가 법원에다가 사실 군대를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다시 가는 거 그거 진짜 악몽이야. 악몽이잖아. 진짜 끔찍하죠. 가끔 저 악몽 꾸고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학력고사보다 늦은 거. 맞아. 군대 또 가는 거. 군대 또 가는 거. 근데 그걸 했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편지를 썼어요. 재판부에다가. 군대 가는 것만은 좀 막아달라. 그래서 가서 여하튼 군대 가기 전날인가 만나서 통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하튼 잘 그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어떤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호감도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 가슴 아프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 싸이가 더 큰 제목이 되는데 맞아요. 간접적으로 기여한 거 아닌가 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네네. 사실 저희가 간간히 마이크 너머로 중장비 소리가 좀 들리죠, 여러분? 아휴, 공사 현장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인근이 지금 재개발 중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적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중장비로 지금 길을 내고 있다.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아요. 진실. 또 그렇게 특정 후보랑 연결시키는 그런 언동은 삼가해 주시고. 네. 여하튼 우리가 새 언론의 길을 뚫고 있다. 네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주시면 될까요? 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발뉴스.i블로그.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포털에서는 발뉴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고발뉴스.com 사이트가 뜨니까 거기서 발뉴스와 캐나발 편하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털에서 고발뉴스 들어가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받고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네, 꼭 돌려드립니다. 네, 전두환 씨가 골프 치고 양주 파티를 했다는 소식과 당국대 박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 표절 판정, 그리고 박근혜 사과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마무리를 아시다시피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댄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류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면 무상 보육이 도입 1년 만에 흐지부지 되면서 정부, 여당의 복지정책 실행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박근혜 후보 측은 0세에서 2세의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열린 홍대 타운홀 미팅에서 안철수 후보가 독자기를 걸어 박근혜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오전에는 도라산역을 방문해 남북 경제연합을 이뤄 통일을 준비해 가겠다며 남북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유아 전면 무상 보육 폐지 방침을 정한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렇게 정치가 불신받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며 폐지 방침을 듣고 처참한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제를 출연해 만든 1000개의 재단이 장학금보다 대출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 측이 지난 21일까지 은행 채무를 상환하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0개 재단이 공익재단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이상돈 정치쇄신 특별위원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사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필요가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인혁당 유가족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가 오늘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병렬 당대표 직무대행도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선출은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출마 선언 당일 새벽 이정희 전 대표의 남편인 심지환 변호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매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가는 애초 이시영 씨가 구입한 금액인 11억 2천만 원과 동일합니다. 정부가 2013년 예산안에 인천공항과 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반대해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끝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11 총선 기간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 시대에 도달한 가운데 고려대, 한국외대, 금강대 등 3곳은 입학금마저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록금 인하와 함께 입학금 인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야, 이거 네. 꼼수다. 등록금 인하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금도 인하 안 하면서 입학금을 꼼수로 올려? 어느 학교인가 봤더니 고대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고대가 1등입니다, 1등. 이거 진짜. 참, 그 선배라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건 안 배워야 되는데. 참 도대체가 공약을 뭘 지키시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야, 이 인천공항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팔려고 잘 그러네. 나가는 공항을 왜 파냐고요. 세계적으로 다녀봐도 우리 인천공항만한 공항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수익도 좋은데. 그걸 왜 그렇죠. 팔아? 그리고 이제 뭐 공항이라는 건 새로 어차피 생길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실정에. 근데 이제 갈수록 비싼 가격에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예산 안입니다. 예산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 과연 민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여러분 감시합시다. 그러니까요. 중요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뭐 그 유아 전면 무상 보육 근데 이거 실시하겠다고 되게 하더니 한번 읽어봐요. 유아 전면 대한? 무상 보육 어려워. 교육. 야, 이거 어려웠어. 예, 근데 예. 생생내기마저 지금 내리겠다는 거니까. 이 또한 박근혜 후보 측의 입장이 확고하다니까 또 지켜봐야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후보는 이미 뭐 대권 주자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분이 원하고 의지만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달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정희 대표 웬일이니?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예, 예. 박근혜 후보가 사과하기 전날 김재원 씨가 사고 쳤던 것처럼 이번에 또 남편이 사고를 쳤네. 무슨 악재야 이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0.094%가 나왔대요, 알코올이. 꽤 높네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야? 구속까지는 구속은 안 되는 아니고. 거고. 예, 한 100일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 텐데 변호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부부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법을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수치 인정하지 않고 체열을 신청하셨대요. 그러면 좀 더 낮게 나오나 보지. 그렇다. 여하튼 법을 알면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박근혜 씨와 이정희 씨, 그다음에 안철수 씨, 문재인 씨 단일화 요구가 막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정희 씨하고 그 박근혜 씨도 여자끼리 단일화 해라. 근데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러면 박정희가 되네? 이러면서. 깜짝이야. 깜짝 아니, 놀랐 이거 순전히 그냥 농담이죠? 네. 웃자고 왔냐? 그럼요. 우리 또 이정희 또 후보께서도 당당하게 뭐 자격은 있죠. 저희가 뭐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재밌어서 그냥 얘기하신 재밌었어요. 거죠? 재밌었어? 아유, 웃어야지. 여하튼 간에 우리 심지한 변호사님 최근에 대리기사 노조 만들어진 거 아세요? 그랬어요? 네. 저한테 뭐 취재해달라고 연락도 오시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취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대리기사님들 예. 정말 밤에 전 그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시면서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계신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술 먹고 변호사면 돈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리기사님들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술 한 잔만 좀 드셨어도 대리 운전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충 뉴스 간추려 봤는데 네. 여러분들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고 좀 더 이런 얘기 좀 속 시원히 긁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희 고발뉴스.com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개나발 화요일 네. 순서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 발도
알찹니다. 네. 야, 저희가 오늘도 고민 좀 했죠. 네. 네. 진짜 옥고를 저희가 골랐는데 복고. 예, 말씀에 앞서서 지금은 좀 공사 소음이 좀 줄었지요. 네네. 좀 줄었네요. 네, 네. 저희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머털 PD가 나가서 말씀드렸던 레미콘을 붓고 있대요. 그래서 네네. 이걸 공사를 중지하면 레미콘이 굳어. 어쩔 수 없잖아요. 야, 그래서 저희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언론의 공사장에서 전해드렸는데 좀 이제 좀 잠잠해졌네요. 네네. 자, 요참을 또 타서 또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만 원 전두환. 전두환. 총재산 29만 원. 예, 어제 또 이 난리가 났어요. 경향신문의 보도인데 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새로 개장한 호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동행한 멤버들과 수백만 원짜리 양주 파티를 벌였다. 자기 돈이 아닌가 보지 뭐. 두 달 새 3번이나 라운딩을 했다. 아유 참.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좀 더 읽어볼게요. 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지난 8월 중순에 안산 대부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200만 원이래요. 그린피가. 와 비싸다. 한 번 나가면 200만 원. 이런 데가 있구나. 야, 200만 원이 우리 발뉴스 주옥 같은 제작을 할 수 있는. 이어 같은 달 31일에도 부인 이순자 씨가 골프피 10만 원 이상 결제했대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죄송합니다. 이제 수준이 10만 원. 그러니까 남이 대준 것도 아니네. 장세동 경호실장도 동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 독재자 전두환은 최고급 양주죠. 조니오카 블루레벨 킹 조지 5. 처음 들어봐요, 이거. 일단 블루라벨은 이거 비싼 거거든. 블루라벨은 진짜 비싸죠. 킹 조지 5. 이게 세상에. 한정 판매분인데 130만 원이래요. 와. 그러면 이거 이제 술집에 가면은 한 500만 원 받는 그러면 거죠. 한 잔에 이게 도대체 한 잔에 몇십만 원 되는 거네? 그렇지, 한 잔에 몇십만 원이라고 나와야죠. 야, 요걸 또 폭탄주로 먹을 거 아니야 또. 입맛이 나네. 입맛을 다시네. 그러니까 맛이 진짜 궁금하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 쪽을 취재를 했대요. 네, 예. 클럽하우스가 7성급 호텔이래. 7성급이면 어떤 거야? 7성급. 우린 뭐 5성급. 프라자 호텔이 5성급이잖아. 그러니까. 7성급이면 뭐지? 7성 사이다를 주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예. 야, 그거 무슨 여기 호화 골프장이냐. 요새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주중에 오면 1인당 16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밖에.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라운딩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뉴스가 될 만한 일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그렇죠. 경계 심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추종 세력. 전 전사모 회원이거든요.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요. 맞아, 실제 있어. 전 회원수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전 취재하기 위해서 가입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미치겠어. 민족의 지도자야 지금도. 화기애애해야 돼 심지어. 자, 그런데 이 전두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광주 시민 학생 진짜 수천여 명을 살상하고 집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를 역행시킨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재임 중 GDP가 1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챙긴 돈이 1조에 달해. 어마어마하게 챙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죄가 확정된 추징금만 2,205억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왜 지금까지 그걸 왜 못 거두냐고. 근데도 미납금이 1,673억이야. 노태우 씨는 거의 많이 냈거든. 네. 근데 예. 아직도 노태우 씨도 부족하죠. 그래도 네. 노태우 씨는 더 내겠다고 지금 뭐 또 비하면 사돈이랑 싸우고 있잖아. 야, 그런데 참 전두환 씨 저 당사자라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근데 저는 골프 치러 갈 때 실제로 이분 독재 전두환을 위해서 경찰이 아직까지 교통 신호를 잡아줘요. 진짜요? 네. 와. 제가 그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10대를 뻗쳐놓고 촬영했거든요. 도대체. 근데 실제 잡아주는 걸 확인했죠.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도 잡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분명한 전두환. 범죄자인데. 네, 전두환 손녀 얘기가 또 뉴스를 달고 있어요. 한국일보 보도인데,
요즘에 문제가 된 귀족 학교, 귀족 외국인 학교. 왕족이야, 왕족. 네, 입학 비리 사건. 이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거야.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네.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외국 여권을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외국인을 만드는 거지, 자식을. 예. 그런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나 손주를 외국인을 만들어서 외국인 귀족 학교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를 할 자질이 있는 없는 겁니까? 거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김항식 국무총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조카 며느리가.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김항식 국무총리는 사과하고 바로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네. 아래 것들만 그냥 국민 노릇하고 지키라는 거죠.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했대. 조카 며느리가. 김항식 국무총리의 손주죠. 네. 손주는 중남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럼 중남미 가서 총리를 하시든가. 말이. 좀 화나네. 자, 이 H그룹, D그룹, D그룹, G그룹, 대형 로펌 변호사인 김현장이겠지. 이런 쪽 인사들이 다 연관돼 있고 또 낯익은 친숙한 이름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무슨 참. 얘들 가르쳐서 나중에 뭐가 될까? 내 말이. 응?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권력만 잡거나 돈만 그냥. 그럼 지금 권좌에 있는 누구누구를 닮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진짜 그 생각하니까 진짜 걱정되네요. 자, 낯익은 얼굴, 낯익은 이름. 전두환 씨의 아들 재용 씨. 둘째 아들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아들이 있어요. 전두환 일가의 세 아들은 다 재벌입니다, 지금. 첫째는 출판 재벌, 시공사. 재벌이겠죠. 예. 둘째 재용 씨는 부동산과 각종 투자. 취미가 투자예요. 세 번째 재만 씨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라고 있어요. 무지하게 땅값 비싼 와이너리. 집단촌인데 예. 거기 큰 와이너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와인 재벌이야. 멋지다. 이 세 사람의 부는 예. 정당하게 자기들이 일군 것이라고 확인된 거 아니죠. 외에는 다 뺏어야 됩니다. 예, 그럼요. 자, 그런데 그 재용 씨의 그 와이프가 아시죠? 네, 슈퍼 알아요. 탤런트 1기. 예. 박상아 씨. 저랑 동기. 박상아 씨인데 슈퍼 탤런트 출신이잖아요. 청취를 올리려고 무리를 뒀다. 아, 진짜입니다. 예. 이분들 애틀란타와 LA에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 뒷돈 빼돌려가지고 그 박상아 씨를 이용해서 많이 빼돌렸죠. 예. 관리를 했죠. 예. 여하튼 그 내용을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예. 야, 벌써 자식이 태어났어. 그런데 또 외국인 학교를 갔네. 당연히 그랬겠지.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주 초에 그만뒀대요. 뭐를 그만뒀대요? 학교를.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니다 책임을 져야지. 자, 어제 저희가 단국대 학교. 예. 네, 콜기하라 단국대. 그렇죠. 명문 사학 자존심을 지켜라. 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역시 저희 보도를 들었나요? 들은 것 같아요. 그죠? MBC 이사회 이사장이 김재우라고 하는 분인데 박사 학위가 있어요. 근데 박사 논문이 표절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실제로 학단협 그리고 전문가들이 위조됐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뒤늦게 단국대에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어제 위조라면 그렇지. 위조라면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랬어요. 기왕에. 예. 근데 어제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소위에서 예. 윤리위 소위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유보했단 말이야. 네. 의혹이 있다 정도로 예.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수정된 입장이 나왔대요. 단국대학교에서 맞다. 김재우 표절이다. MBC 이사장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본회의를 거친다. 본회의는 12월까지 언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계속 버티겠다라고 하는 결국은 뭐 명분과 버티겠다는 건 맞네. 네, 12월까지. 12월까지 버티겠다는 실리와 그리고 또 단국대학교의 어떤 학문적 자존심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두 실리를 가지를 명분을 다, 살린 건데 챙긴 거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민 의원이 입장을 내놨어요. 예. 중환 표절, 가벼운 표절이 아니라 중한 표절이라고 했대요. 단대에서. 단국대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다. 향후 본 조사에서 바뀔 가능성 없다. 따라서
김재호는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정리해야 그러니까 한다. 표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2월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은 뭐야? 참. 그리고 노조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냈는데 재미있는 거는 미디어스인가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미디어스에서 기자가 전화했대요. 예. 김재호 이사장한테 언제 물러나실 의사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얘기에 책임을 져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할 이치에 있지 않다. 뭐야 자기 일인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한테. 정말 그리고 또 우리 니들 이렇게 뻔뻔해. 정말. 기분 좋은 뉴스 하나 짜증난다. 있네요. 오랜만에 미담입니다. 미담. 저희가 미담도 전할 줄 압니다. 미담이 뭐냐? 있었어? OBS 보도국장이 그거 영한 모자 뭐 어쩌고. 며칠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OBS 보도국장이 기자들한테 사과했대요. 진짜? 참신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서 깔때기 이것도 우리의 힘인가? 설마. 아니, 사과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정말 사과하는 거 나 진짜. 멋집니다. 예. 나는 정말 인간이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요. 예. 누구나 그럼요. 전적으로 옳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개나발 처음 듣는 분은 웬 개나발이야 그러실 텐데 OBS가 지난 14일 메인 뉴스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 논란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느냐라고 촉구하는 거야. 근데 그 현수막이 뭐냐면 바로 대주주, OBS의 대주주인 영한 모자를 규탄하는, 저항하는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였던 거죠. 그 대우하고 관련 있는. 그렇죠. 그죠? 대우 자동차 예. 판매를 예. 일부 지분을 영한 모자가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됐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도 승계해달라라고 하는 생존권 쪽 차원의 플래카드였는데 그걸 불법 현수막으로만. 그렇지. 영한 모자 입장에서는 예. 고용 승계하기 싫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거 왜 철거 안 하냐고. 예. 그거를 보도국 기자를 통해서 리포트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자는 거부했더니 팀장이 그거를 보도했대. 그래가지고 기자협회가 항의를 하고 보도국장 불신임 사과를 투표 줬고요. 그렇죠. 한다고 했죠. 네, 불신임 투표 과정에서 보도국장이 사과를 한 겁니다. 진짜 바람직하다. 오랜만에 진짜 이런 거 본다. OBS 훈훈하다. 진짜 OBS가 상당히 건강한 언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내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게 게. 사실은 정상인 건데. 와.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상한 맞아. 세상이 돼가지고 자 여하튼 저희가 OBS 사례를 좀 귀감으로 삼아서 네네. KBS도 문제가 많고 MBC는 MBC도 더더군다나. 그런데 여하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자 미디어 표현 8 오늘 2부에서는 레미콘 소리가 좀 잦아드니까 방송에 집중이 길어서 되는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네. 선배님 오늘 또 뭐 있어? 다빈이. 뭐야? 네. 작은 거 하나 좀 해왔습니다. 겸손하기까지. 뭐 또 센 거 준비한 거야? 어제 그 박근혜 후보의 사과가 있었죠. 그 지면을 이제 도배하다시피 어제 그거 어떻게 보도하나 본다 그랬지. 사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어제 모르겠네요. 박근혜 후보가 사과했나? 아니 뭐 김재원 대변인이 잘린 거 아닌가? 그 기사가 너무 컸어 사실. 그래 맞아 사과하긴 했어. 네, 사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말춤 춰서 좀 문제였지. 자 어떤 보도 경향을 대단한 보였지? 멘탈이야. 네. 그 사진 편집에 있어서 조중동이나 한국일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고개 숙이는 사진을 좀 크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동아일보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야, 진짜 네. 이거 거의 실물 얼굴 실제 크기랑 비슷한데? 네. 동아일보는 진짜 얼굴 크게 찍었다. 그죠? 한겨레 신문만 일면에 사진을 배치하지 않고 3면에 좀 작은 크기로 사진을 편집을 했습니다. 네. 한겨레와 경향 같은 경우에는 박 후보의 사과 내용을 이제 시민사회의 반응과 함께 전했는데요. 한겨레 같은 경우 지지율 반전, 진정성 논란, 2주 만에 역사관이 달라졌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이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틀 만에 세계관이 바뀌냐고. 내 말이. 아버지에 대한 입장도 바뀌고 역사관도 바뀌고 참 거기다가 또 오전에 그렇게 사과한다고 고개 숙이고 뭐 그러더니 오후에는 가서 말춤 추고
당최 근데 옷이라도 좀 바꾸고 말춤 췄으면 좋은데 사과 복장을 그대로 하고 그걸로 말춤을 췄더라고요. 그거 지켜보는 사람들의 멘탈이 더 근데 무너졌어. 진짜 이 박근혜 캠프가 지금 멘붕인 것 같아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이 더 문제야. 후보자 일정도 못 뽑지. 그렇게 맞아, 잡으면 맞아. 안 되지. 마치 초상집 갔다가 무슨 100일집으로 바로 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간다 해도 말려야죠. 이 편집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약간 극적인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는 느낌이 많이 풍겼는데요.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지.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이 딸이 아닌 대선 후보로 눈시울 붉어져. 조선일보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갔는데요. 아버지를 넘고 가다. 네, 아버지를 밟고 가다가 아니라 넘고 가다. 일면 메인 제목입니다. 몇몇 대목에서 목소리가 떨리기도. 네, 당신은 지금 박정희 딸로 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에 박을 움직인 쓴소리. 이렇게 해서 극적인 어떤 결단 이런 효과들을 좀 더 강조해서 편집을 한마디로 했습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은 애시당초 박근혜 후보 측이 의도했던 감성 코드로 그렇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성 프레임으로 설정을 한 건데 이 감성적으로 봐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할머니 이분들 할아버지들 뜻대로.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은 이제 감성적으로 더, 움직이시는 분들이잖아. 네, 더 얼마나 감성적인 가엽겠어요. 또 어린 네.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기사랑 사설 마저 살펴볼까요? 네네.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사과의 진정성이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2주 만에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이 예. 사과만 하니까 이를테면 난 정말 고민했다. 맞아.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다 대통령이 안 되면 내가 아버지 원한을 갚지 못할 텐데.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냥 아버지 밟는 척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2주 전에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지만 2주 동안에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 갑자기 자다가 그냥 바뀌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말씀도 듣고 공부를 많이 했다. 진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반성했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뭐 설명이 필요했다. 뭐 이거지. 해야지.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혁당 유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정수장학회 사유하는 문제 그리고 장준하 선생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조중동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조중동은 하나만 하겠지만 네. 미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는 공과 가가 있다며 이제 과거 문제를 넘어서 미래를 얘기하자. 네, 미래를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상한 비판을 했는데요. 박 후보의 사과를 늦어지게 한 참모진을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이 50년 전 5.16과 40년 전 유신 주변을 맴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조선일보에서 인혁당 유족들의 반응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야, 이 기사의 기본 요광. 예. 기사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티클 엔지니어. 거기 따르면은 사과가 있으면은 그 대상자. 그렇죠. 사과를 받는 사람의 반응. 따라서 이 사과가 충분한지 미흡하지는 않은지를 측정해줘야 사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데 언론적으로 봐도 이상해요.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왜 추석 때 보면 또 서커스 하잖아. 막 사람 뭐 통에다 넣고 칼 꽂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아래 자막이 뭐가 떠요?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우리 다빈 기자는 이게 교육받은 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중동을 봐도 돼. 조중동을 읽어도 돼. 그래도 다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함부로 따라 읽지 마세요. 저희가 자막을 넣어드리고 싶어. 유해합니다. 자, 이거 조중동 함부로 따라 읽지 마십시오. 자, 미디어 비평 8 오늘 여기서 하고요. 오늘 다빈이 또 수고했는데. 수고했어. 물이라도 한잔 할까? 떨어졌다. 야, 물 따라 물 가져. 도너츠 먹어. 도너츠 사오셨는데. 자,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com의 아이디 잭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스태프들 추석 선물도 줄 수 없다는 이상호 기자의 안타까운 트윗을 보고 마음이 아파 정기구독 신청했습니다. 감성 코드야 이거.
네, 어두운 밤은 가고 이제 곧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며 발뉴스와 개나발을 이끄는 이상호 기자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인입니다. 제가 이상호 기자님을 20년간 지켜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발뉴스 개나발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분은 거짓말이에요. 왜? 18년밖에 안 했는데 약이 빠졌네요. 20년간 지켜보시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전 이 글 못 읽었는데 이거 굉장히 리트윗 많이 됐다. 아, 나도 그래요? 봤어요. 아, 저희가 감동받았나 봐. 지금 열악한 가운데 사실 우리 뭐 소라 누나나 그리고 곽현아 씨, 서혜성 교수님 이런 분들은 사실 전액 무료로 지금 출연해 주고 계신데 그렇죠. 저희 스태프들은 사실 생활인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처음하게 중소기업 사장 입장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사실 저 역시도 기부하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참치 세트, 뭐 너무 비누 마음이 세트 아파서. 이런 거라도 여하튼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트위터에서 아이디 S훈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침 출근길 개나발 듣고 모든 가판대에 있는 조중동 싸그리 불지르고 싶다는 충동이 마구 샘솟았으나 나 불지르셨다는 줄 알았다. 다행입니다. 네, 그딴 찌라시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이 남길 거라고 생각하니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셨답니다. 옆에 네, 잘하셨습니다. 크크크 하셨네. 개나발이 너무 짧다고 하시네요. 네. 야, 정말 저도 이 사연 읽었는데 참 잘 참으셨습니다. 이거 참았습니다. 그럼요. 큰일 나십니다.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저 숙련된 조교 윤다빈 기자가 대신 읽어드리니까 네.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반드시 소개해드립니다. 보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따라 읽지 마십시오. 네네. 주의 경고 자막입니다. 그리고 고발뉴스닷컴의 아이디 배고파님께서 좀 전달해달라고 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네,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만 해외 체류자의 경우 이전에 해외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20일까지라고 하시네요. 네, 한 달도 안 남았으니 모르고 계신 분들은 투표권 행사하셔서 투표 못 하시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한다는 바람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권리입니다. 저희 개나발이 행사하십시오.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저희 정확하게 한 30% 정도 예. 시청취자는 해외에 계세요. 특히 뭐 미국, 음.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예. 빨리 신청하시고 특히 해외에서 여러 꼼수들이 또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리미리 걱정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내일 개나발 하루 쉬잖아요. 그죠? 개나발 쉬죠. 네. 발뉴스 TV는 방송이 되나? 해야죠. 네. 한가위 특대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대호 예. 살짝 읽어드리면 전두환 스페셜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전두환 스페셜. 네. 뭐 스페셜 요리인데 여러분들 그 한가위에 술안주로 드시라고 체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전두환 스페셜 이분은 참 스페셜 거리도 네, 많아요.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공지영 의자놀이 실황 네, 콘서트 실황 저희가 또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뭐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보도해온 청와대 문화권력 기능화 전략 그리고 또 MB의 비선 불법 등을 또 저희가 찌개 다시 재밌겠다. 모아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이야기 곁들여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크로징이 남았네. 자, 저희 개나발 또 오늘 순서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이 되면 제일 두렵죠. 저희가.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예, 오늘 뭔가 봤더니 우리가 또 박 작가가 뭐 열심히 썼어요. 추징금이 출연진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전두환이야. 추징금 1973억 원. 와. 이나 안 내고 이거- 떵떵거리고 계시는 분을 위한 크로징이랍니다. 뭐 도대체 이게 1673억 원이죠. 얼마나 되는지 감당이 안 되는 1600. 숫자네. 자, 저 골프장인데요. 네. 새소리가 좀 깔리면 좋겠죠? 가볼까요? 네. 어머, 카카, 나이스 샷. 역시 내 실력 죽지 않았지. 카카 역시 최고. 가까이 와봐. 네. 오늘 양주 파티 한번 해야지. 그럼요. 카카 요즘 언론에 카카께서 고급 골프를 즐기고 양주 파티를 즐긴다는 말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육사 발전기금 1,000만 원도 내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시끄러 윤비사.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네, 카카.
오늘 골프를 치시고요. 저녁엔 지인분들과 양주 파티,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29만 원으로 고급 골프 즐기기 강연, 그리고 오후에는 추징금 끝까지 안 내기 강연,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 시내 5분 만에 빠져나가기 강연 예정이 있습니다. 좋아, 소라, 임자 이뻐. 아니, 이거 내 목소리가 아닌데. 좋아, 아주 좋아. 써도 줄지 않는 마법의 29만 원 통장을 가진 전씨 스토커 발뉴스 개나발이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네. 9월 25일 화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추석 특집 발뉴스 TV로 찾아뵙고 개나발은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타임.